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단락전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끝내는 그 부분이 대칭 단락전류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고요. 이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비대칭 단락전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전번 시간에 대칭 단락전류 시효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순시치가 아닙니다. 순시치가 아니고 시효치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단락전류를 가지고 우리가 선정하는 데 쓰는 것이 브레이커나 ACB라든지 브레이커 ACB 휴즈에 선정할 때 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봤어요? 대칭 단락전류의 시효치는 X의 루트 2로 봤었죠. 그래서 그럼 비대칭 단락전류는 이제 여기에 직류분이 포함이 되는 건데 보시게 되면 이 비대칭 단락전류는 최대 비대칭 단락전류의 시효치는 우리가 앞에서 본 거와 같이 X의 플러스 Y에서 직류분이 포함된 부분에 대한 루트 미 스퀘어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단상과 또 삼상이 다릅니다만은 단상과 삼상이 달라집니다. 왜냐면 삼상 같은 경우는 각상에 직류분이 다 똑같은 시간 타임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다른 양상을 띄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전선이라든지 CT의 열적 강도의 검사를 하는 데 쓰이고, 여기에서 이제 단락 역류를 가지고 단상과 삼상에 대한 부분을 알파 계수로 구해가지고 이 수치에다가 알파 계수만큼을 곱해주는 값을 일단 최대 단락 전류 시효치로 본다고요. 그래서 이거 알파는 단상일 때하고 삼상일 때하고 달라진단 말이죠. 그리고 또 뭐에 달라진다고요? 단락 역류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어요. 단락 역류를 앞에서 본 것처럼 뭐 했어요? 단락 역류는 0에서부터 1 해서 2, 3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을 봐줬었죠. 그래서 감쇄하는 정수하고 기울기를 같이 이렇게 봐줬어요. 그래서 삼상 평균 비대칭 단락전류 값은 삼상 비대칭 단락전류의 시효치 값은 여기 베타 값을 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알파 값을 구하는 거하고 베타 값을 구하는 거하고 달리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삼상은 각상의 비대칭 전류가 투입 이상이 다르니까 직류 하부 부분이 다르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평균 비대칭 단락전류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상에서는 오히려 단상보다 낮게 나타나죠. 지금 조금 전에 봤던 그 그림을 다시 보게 되면 삼상의 비대칭 평균 시효치 계수는 지금 단상이나 다른 시보다도 상당히 적게끔 나타나죠. 그래서 이건 각상의 미상이 다르기 때문에 직류분이 상쇄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 이거죠. 그래서 단락전류의 역류는 0.1에서부터 1.0까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단락전류의 역류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T시간에 따라 달라졌죠? T시간. 직류분이 감쇄되는데 이 T시간이 감쇄되는 것이 0.368인가 이렇게 수치로 다 감쇄되는 시간을 T시간을 넣어가지고 이 단락전류의 역류를 봤었어요. 보는 것처럼 지금 삼상 평균 비대칭 단락전류 시효치 계수는 이 RXB로도 구할 수 있지만 단락 회로의 역류를 가지고 구해서 나타낼 수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최대 비대칭 단락전류의 순시치입니다. 지금까지는 뭘 얘기했냐면 시효치를 얘기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단락전류라도 비대칭이라도 순시치가 있고요. 이거를 시효치로 이렇게 두 개로 봤는데 그 시효치는 어떻게 있어요? I 루트 민 스퀘어 어시메트릭. 그러니까 비대칭 루트 민 스퀘어하고 순시치는 그냥 I 맥스로 나타냈죠. 자, 이게 달라지는 게 여기 자 보시면은 비대칭 순시치는 여기입니다. 비대칭 순시치 최대 이게 되겠죠?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비대칭 평균
뭐 시저치 이렇게 될 거예요. 삼성 같은 경우.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달리 나타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봐주면요. 만약에 이게 메인에 한열도 들어오는데 어떤 그 차단기가 있고 MOF가 있다고 이 뒤에 이 변압기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라인선상에서 직렬로 걸리는 이걸 직렬기라고 해요. 직렬기라고 그러고 뭐 CT 이런 것들은 병렬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PT라도 이렇게 휴즈를 거쳐서 이렇게 걸리는 부분들은 이게 직렬기라고 얘기 안 하는데 이게 직렬기, MOF, 뭐 변압기 이런 부분들의 직렬기는 단락이 생기면 단락전류가 바로 들어가면 여기는 그 라인선상에 그냥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 비대칭 단락전류의 순시치의 최대치를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있어요? 비대칭 단락전류의 순시치가 최대로 되는 투입 위상에 따른 값인데 여기서는 직렬기의 기적인 강도 시험 시에 이걸 사용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감마를 구해가지고 이 어떻게 있어요? 대칭 단락전류에다가 감마 계수를 넣어준 값을 배수를 한 것이 지금 Imax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아까 저기 그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감마 계수가 크지 않습니까? 최대 비대칭 계수 순위치가 커요. 그러니까 이 감마 계수는 어떻게 곱한다 그랬어요? 그 루트민 스퀘어의 대칭 단락전류에 루트민 스퀘어에다가 이 감마 계수를 곱한 값이 순시치의 맥시멈이 되겠다. 이런 얘기 이렇게 했죠. 자 보세요. 단락전류를 똑같이 구해도 0.1 정도 지금 역률이 단락회로 역률이 0.1인 경우에도 이렇게 되지만 시간이 만약에 1사이클에서 적용되느냐 2사이클에서 적용되느냐 뭐 3사이클에서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단락전류를 적용하는데도 수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단기를 아주 짧은 시간에 과도 상태를 견디도록 하냐 그러면 차단기에 그 단락 강도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높게 해야 되고 뭐 한 2, 3사이클 정도의 그 정도 스트레스에 견디도록 하자. 그러면 좀 낮아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넣느냐. 그래서 뒤에 IEEE 계산할 때 보면 1사이클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1사이클에 하느냐, 3사이클에 하느냐, 5사이클에 하느냐에 따라서 차단기의 전격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장 혹독한 상태로 보면 1사이클에서 구해보면 가장 혹독한 상태의 단락전류를 견딜 수 있는 차단기의 전격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이 그림의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락전류 산출에 이용하는 계통의 임피단스는 지금 이제 한전 측의 1차 측 임피단스는 되게 한전에서 준단 말입니다. 공급자 측에서 지금 뭐 어떻게 돼? 45MVA에 뭐 13.5, 되게 뭐 14.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퍼센트 임피단스를 주죠. 그 다음에 수변전 변압기 임피단스도 어떻게 있어요? 이게 용량별로 이 메이커에서 전부 다 결정이 돼서 나와 있어요. 이것도 몰드 변압기냐 유입 변압기냐. 그 다음에 용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니까 이것을 퍼센트 임피단스로 주어지죠. 그 다음에 전동기 리액탄스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출력에 따라 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개 퍼센트 임피단스를 20%에서 퍼센트 임피단스를 25% 준다. 이 얘기는 단락이 됐을 때 정상 임피단스보다 5분의 1이나 4분의 1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20%에서 25% 준다는 얘기는 전동기가 그 선로에 단락이 생겼을 때 전동기의 정상 임피단스보다 4분의 1이나 5분의 1이 떨어지니까 정상 전류의 4배나 5배를 해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배선 임피단스도 이때 개통전압에서 이제 케이블에 이거 부착, 일반적인 선로 정수를 주는 거죠, 이건. 기타.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합쳐서 더해야 되는데, 자, 왜 퍼센트 임피단스를 많이 쓰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변전, 한전에서도 퍼센트 임피단스로 주죠. 변압기 퍼센트 임피단스로 주죠. 그 다음에 전동기라든지 발전기 퍼센트 임피단스로 주죠. 보통 배선선의 임피단스하고 기타만
임피던스를 퍼센트 임피던스로 바꿔주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쓰면은 뭐가 좋으냐면은 전압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전압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또 다시 환산을 계산해 줘야 되는데 퍼센트 임피던스법에서는 이걸 안 해도 돼요. 또 하나 기준의 MVA로만 딱 정해가지고 환산만 해주면 아주 임피던스 맵을 그리기가 쉽고 합산을 해서 종합적인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하는데 아주 용이하다. 그래서 단락전류를 구하는데 굉장히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퍼 유니트법을 쓰는 경우에는 퍼센트 임피던스법의 백분율로 나타내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선로의 길이가 그러니까 한전에서 대개 아주 한전 선로망을 구체적으로 단락전류를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할 때는 퍼 유니트법을 쓰는데 그것은 퍼센트 임피던스법에다가 그 퍼센트 임피던스가 5다. 변압기가 5다 그러면 5.00 해가지고 이 뒤에 100단위까지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수 단위로 100단위까지를 그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서 합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장거리 선로라든지 선로의 복잡한 선로에 좀 더 정확한 단락전류를 계산할 때는 퍼 유니트법을 쓰지만 일반적으로 수용가에서는 퍼 유니트법을 구체적으로다가 들여올 큰 필요성이 없죠. 왜냐하면 단락전류는 어차피 어마운트로 출발한단 말이에요. 대량으로 출발한단 말이에요. 계량으로 출발한다고요. 거기선 그 정확한 그 계산한다는 자체가 조금 어떤 부분에서는 무의미하다. 근접해서 어차피 표준 전격으로 구하면 위에 압으로 해가지고 그 윗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마운트로 정확하게 근접만 하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많이 쓰는 이유는 지금 이제 그 앞에서 물어본 게 하나 답이 또 나왔죠?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많이 쓰는 이유는 첫째 사용하기 쉽다. 한전, 변압기, 전동기, 발전기의 그 과수 상태의 임피던스를 퍼센트 임피던스로 나타냈기 때문에 좋다. 전압이 달라짐에 따라서 환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기준 MVA로 맞춰서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총일을 시키게 되면 굉장히 계산하기가 편리하다. 이런 장점 때문에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상당히 많이 선호해서 수용가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법에서 단락전류 산출하는 방법은 오음법과 퍼센트 임피던스법, 퍼 유니트법, 단위법은 퍼 유니트법이죠.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는 단위법을 백배한 값을 적용한 것과 다르지 그 내용상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음법이나 퍼센트 임피던스는 단위법을 쓰더라도 단락전류를 계산하면 거의 비슷한 숫자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단점이 있어서 제가 아는 이 오음법과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여러분들한테 비교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일반적으로 기준 용량을 정하죠. 기준 용량 왜 정한다 그랬어요? IA는 앞에서 배운 것처럼 고장전류를 계산할 때 이 고장전류를 계산할 때 이 고장전류는 이 기준 용량의 결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 용량을 반드시 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기준 전압, 그리고 기준 전류, 정상 전류죠. 그 다음에 기준 임피던스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압기의 모든 부분을 1차적 단락 용량으로다가 전부 다 환산하죠. 그래서 환산한 것에 의한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구하는 법. 그러니까 환산된 1차적 단락 용량을 가지고 만약에 변압기 500kV다. 500kV인데 지금 그 1차적 단락 용량이 뭐 10MV다. 이렇게 해서 1차측에 그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1차측 임피던스로 환산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압기가 만약에 그 기준 용량하고 똑같을 경우에 그냥 쓰죠. 만약에 다를 경우에는 일치를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만약 기존이 100MVA인데 2차의 변압기가 만약에 2MVA짜리다 그러면 2MVA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딱 여기다가 퍼센트 임피던스 7이면 7 이렇게 넣어가지고
50배를 해준,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 부분을 보죠. 그래서 단상 변압기인 경우에 삼상 변압기로 등가 변환하는 값에 2분의 1로 낮춰주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의 리액탄스는 보통 전동기 출력을 2.5로 곱해가지고 kVA로 환산해서 kVA로 환산한 값을 넣어가지고 전동기 리액탄스로 가지고 나오긴 했는데 보통 이거를 이렇게 환산하지 않고요. 보통 20%에서 25%로 이렇게 임의적으로 줍니다, 되게. 그리고 발전기 같은 경우는 거기서 9%에서 한 10%로 주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더해주면 되겠고요. 부스닥트는 임피단스로 하는 거니까 임피단스로 하는 것을 임피단스로 이걸 퍼센트 임피단스로 치환해줘야 돼요. 그 치환해주는 것은 제가 비교하면서 보여줄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임피단스 맵을 작성한 다음에 전부 다 합성을 해야 되죠. 합성을 하면 전체 임피단스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정상전류에다가, 정상전류죠. 정상전류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퍼센트 임피단스를 해서 이 배수를 곱해주라 이거죠. 즉 어떻게 돼요? 정상전류에 배수를 곱해준 값이죠, 이게. 그러니까 단락전류는 이 식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정상전류에 전류에다가 곱하기 이 배수다. 몇 배를 해주라. 근데 이 배수가 어떻게 하냐? 보통 1분의 퍼센트 임피단스 곱하기 100이니까 결과적으로 100의 퍼센트 임피단스 G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총 정리해보면 삼상 비대칭 단락전류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폴트된 단락전류에 대칭 단락전류에다가 베타값을 곱했고요. 상당히 베타값이 낮게 나왔죠. 앞에서 봤을 때, 그림에서 봤을 때 최대 비대칭 시조치 요것은 폴트의 루트 스퀘어의 대칭 단락전류에다가 알파 값을 구했어요. 요거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비대칭 순시치 요거는 감마를 구하는데 이 수치에다가 감마 계수를 구했는데 이게 굉장히 크게 나왔죠. 가장 크게 나왔어요. 그걸 표로 볼까요? 표로 보시면 다시 한번 감마가 가장 크게 나왔고 그 다음에 알파가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고 베타가 상당히 적게 나온 부분을 봤어요. 그래서 단락 회로 전류와 이 R분의 X 값을 가지고 이 구하는 부분들을 봤단 말이에요. 자, 지금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쭉 이거 해드리는데 지금부터 이제 판서를 쭉 하면서 제가 정리를 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서 또 교재를 보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정리를 좀 여러분들이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어보는 거. 첫째, 퍼센트 임피단스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 이런 얘기했죠. 이거는 전격 주파수에 수가 인가됐을 때 여기 전격 전류와 전격 전압이 내 조건에서 전격 전압과 선로의 임피단스에 의한 전압과 비라 그랬죠. 백분율비. 그래서 퍼센트 임피단스는 전격 전압분의 정상전류 IA와 G의 백분율 B라고 얘기했죠. 두 번째, 만약에 왜 퍼센트 임피단스를 많이 사용하는가? 라는 질문에는 첫째, 한전, 변압기, 전동기, 발전기 등이 단락시 임피단스를 퍼센트의 임피단스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준 MVA로 맞출 경우에 MVA로 퍼센트 임피단스를 환산할 경우에 아주 계산이 편리하다 이게. 또 세 번째, 1차 전압
2차 전압 등 전압이 달라지는 전압 차에 따른 임피던스 치환 계산을 안 해도 돼. 계산 안 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있어요? 고장 전류는 전격 전류에다가 곱하기 이 퍼센트 임피던스를 합산하면 퍼센트 임피던스 G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 MVA라는 게 뭐냐? 기준 MVA라는 것이 뭐냐? 이런 얘기했죠. 기준 MVA는 단락 사고가 나면 단락 사고 시 기준 MVA의 용량이 단락점에 유입되는 총 용량을 말한다. 그래서 이 용량이 유입되니까 차단기를 알아서 결정해라 이런 뜻이죠. 총 이렇게 용량이 유입되니까 차단기를 알아서 해라 하는 것이 지금 세 가지예요. 그럼 세 가지 봤어요? 네 번째, 단락전류를 계산하는 경우에 우리가 가정해야 될 사항. 이거는 아직 강의가 안 된 겁니다. 즉, 이건 IEEE에서 얘기하고 있는 단락전류 계산하는 방법을 뒤에서, 이거 총 정리하고 나서 뒤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얘기가 되죠. 구체적으로. 한 10여 개가 여기서 얘기됩니다. 그래서 이건 IEE에서 레코멘드 하는 단락전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면서 설명을 하기로 합니다. 그럼 다섯 번째로 가볼까요? 다섯 번째는 기어전류원의 종류가 뭐냐? 기어전류원의 종류는 그럼 어디 있어요? 앞에서 유틸리티라는 건 한전이야. 한전. 그래가지고 한전, 제너레이터, 발전기, 그 다음에 모터도 인덕션 모터, 그 다음에 싱크로나이징 모터, 뭐 콘덴사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 합쳐서 파형이 어떻게 나온다 했어요? 대칭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 나오는 것도 이것도 정확하게는 어떻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있어요? 이 정확한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IEEE 이 강의 내에서 정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까지 다 해봐요. 그래서 이건 IEE에서 제가 이어서 바로 강의가 된다. 그다음 여섯 번째, 과도 리액탄스라는 건 뭐냐? 지금 보시면은 시간 t가 되고요. 여기 전류 i가 되면 사고 전류가 발생이 되면 이렇게 과전류가 흐르죠. 그런데 이 시정수가 뭐예요? 여기 시정수가 첫 사이클이 만약에 첫 사이클에서는 시정수가 너무 낮아가지고 이게 급격하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되게 직축 과도 리액턴스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돼요? XD 2-는 첫 사이클에서는 이거를 직축 과도 리액턴스라고 그러고 XD-는 이거는 과도 리액턴스라고 그러죠. 이거는 대개 이거 대개 2분의 1 사이클에서 1사이클 정도.
그 다음에 1사이클에서 보통 3사이클, XD, 동기 리액탄스. 동기 리액탄스는 이건 정상 전류로 보죠. 보통 3사이클, 5사이클 이후. 그래서 2사이클에 따라서 돼 있어요. 이 비대칭 단락전류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부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주 과도 리액탄스, 과도 리액탄스 해서 이것이 몇 사이클에 과도 리액탄스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을 봤어요. 그러면 7번째는 RX 의미는 뭐냐? 이거에 따라서 비대칭 계수가 결정된다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결정될 거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선로정수를, 이게 모든 선로정수를 R분의 XB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정수 타우를 계산할 때 보면 어떻게 돼요? R, C 회로의 시정수 타우는 뭐로 해야죠? RC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RC는 이 V0에서 감쇄되는 감쇄 코스를 보게 되면은 이것이 타우가 RC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V는 처음에 V0에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타우분의 T만큼 감쇄를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RC의 성분이 얼만큼의 포션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타우의 시정수가 결정이 되죠. RC 회로에서 그렇고, 두 번째, 만약에 L 회로에서는 타우는 어떻게 있어요? R분의 L이 되죠. R분의 L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복합적으로, 세 번째, 이 복합적인 경우는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즉, 이걸 호수축으로 보고요. 이걸 실수축으로 보면, 이 부분을 WD, 여기를 W0, 이것을 A로 본 경우에, 이런 시정수를 가지고 떨어지는 부분을 복합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어 있어요? RC만의 회로가 아니고 RLC가 조합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복합적으로 다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시정수 타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RX 의미는 어떻게 되죠? 문제는 X가 크다는 얘기는 그 선로에서 과도 상태의 그 증폭도 클 뿐더러 시정수 타우가 어떻게 있어요? 가능한 한 짧은 것이 높고 긴 것은 상당히 안 좋죠. 그러니까 시정수 타우가 길다는 얘기는 이 과도 상태가 굉장히 길게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비대칭 계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R값보다 X값이 클 경우에 이 과도 상태가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것으로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22,900 같은 경우에 22,000 클래스에 4 정도, 맥시멈, 보통 4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뭐 1.3, 심지어 1.06, 뭐 이런 식의 비대칭 계수를 곱해주는 부분을 봤고, 1호사 같은 경우에 이건 최대 20까지 봐준다는 걸 해줬어요. 그러면 8번째는 단락전류의 종류는 어떻게 되냐? 종류는 이거 어떻게 있어요? 대칭분과 이게 비대칭으로다가 나눈다 그랬어요. 그 대칭분은 어떻게 있어요? 이것은 대칭 단락전류 CO치는 ACB, MCCB 휴즈의 그 휴즈를 설정하는데 우리가 썼고, 비대칭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비대칭 치료치.
최대 실효치. 그 다음에 비대칭 평균 실효치. 그 다음에 비대칭 순시, 최대 순시치가 있었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 RMS 시메트릭 여기다가 감마를 곱한 값이 이 값이 됐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있어요? 삼상 비대칭 평균 실효치는 RMS 시메트릭 곱하기 베타를 했죠. 그 다음에 비대칭 최대 실효치는 RIMS의 시메트릭의 알파를 해준 값을 봤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로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용되는 법. 그래서 여기 어떻게 있어요? 직렬기기 쪽은 여기다 씁니다. 직렬기기의 기기의 기기적인 강도. 기기적인 강도는 이 비대칭 최대 순시치에 여기다가 쓰고 최대 비대칭 최대 실효치와 평균 실효치는 앞에서 강의한 바와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달라진다. 이렇게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그리고 아홉 번째는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하고 임피던스의 그 호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지금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를 왜 사용하는지를 설명했어요. 왜 많이 사용하는가? 상당히 편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한다. 그런데 만약에 선로 같은 경우는 임피던스로 주거든요. 임피던스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피던스를 구해가지고 퍼센트 임피던스로 바꿔놔야 전체가 통용이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즐겨 쓰는 식은 KVA의 임피던스 G에다가 V 자승의 10의 5승을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임피던스를 집어넣게 되면 바로 퍼센트 임피던스 수치로 우리가 바로 환원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안 된 것이 뭐냐면 기여전류원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그 단락전류를 계산하기 전에 가정돼야 될 조건이 어떤 것이냐. 이것만 지금 IEEE 교재를 가지고 강의가 안 됐지. 지금까지 모든 부분에 강의가 거의 전반적으로 다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앞에 이제 관련도 시험 문제도 우리가 해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부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을 다 봤어요. 그 단락전류의 종류서부터 다 봤잖아요. 그렇게 놓고 이제 이 프로를 갖다가 한번 쭉 마감을 지어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그러면 자 이제 솔루션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단락전류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낼 수 있죠. 첫째, 대칭 좌표법이 있어. 배운 걸 총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클라크법이 있고, 그 임피던스법이 있어. 세 번째. 이건 기술계산 핸드북에 다 있는데 기술계산 핸드북에 있죠. 그래서 클라크법은 여러분들한테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비대칭, 여기 삼상 비대칭이 아니고 단상 뭐 일선 지락, 뭐 이선 단락, 이선 지락, 이선 동시 지락 이렇게 해가지고 선로가 부평형이 생길 때 지금 계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대칭 좌표법은 앞에서 설명했는데 이것은 단락전류를 구하기보다는 뭘 하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대칭 좌표법을 보는 거는 단락전류를 그 산출하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 대칭 좌표법으로 봤죠. 그러면 임피던스법은 대개 여기 몇 가지냐면 그냥 순수하게 오음법 법이 있고요. 퍼센트 임피던스법이 있고요. 이게 퍼 유니트법이 있죠. 그런데 이 퍼 유니트법은 임피던스법의
100분율로 한 것, 100배를 한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우리가 쓰이지 않고 오음법과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쓰는데 이것도 불편해서 잘 안 쓰고 그래서 G를 갖다가 이 퍼센트 임피던스로 호환하는 것들을 알려드렸죠. 그래서 대개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놔놓고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프로를 갖다가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 예상 스켈레톤을 이제 구성을 해야 되겠죠. 저희가 어떤 차단기를 구한다 그러면 어떤 스켈레톤에 의해서 완라인 다이그램에 의해서 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공급 측의 퍼센트 임피던스하고 기준 MVA가 얼마냐. 그렇죠. 그래서 한전 같은 경우는 한전의 퍼센트 임피던스를 2%를 줬다. 그 다음에 기준 MVA를 100으로 한다. 이것이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 기기, 선로, 변압기의 퍼센트 임피던스나 또는 임피던스를 결정해야 돼. 결정해야 되죠.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임피던스하고 퍼센트 임피던스 돼 있으니까 이거를 전부 그러면 전부 퍼센트 임피던스로 일치를 시켜야 돼. 그래서 일치시키는 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퍼센트 임피던스 G는 kVA 곱하기 10의 5승에 V 자승에 곱하기 G. 요 앞에다 붙여있죠? G 곱하기 10의 5승. 이렇게 하면 퍼센트 임피던스로 전부 다 일치를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일치를 시켜놓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고장점을 선정해야 돼. 선정하는데 고장점 바로 앞단에 차단기 소치 지역이에요.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돼요? 이 임피던스 맵을 그리는 거죠. 맵을 그리고 임피던스 계산해가지고 이걸 등가와 그리죠. 등가와 시켜가지고 종합적인 임피던스, 퍼센트 임피던스를 딱 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한 걸 가지고 단락전류 IS는 즉 정상전류 IN에다가 이 퍼센트 임피던스 G를 100으로 해준 이 값으로 구해가지고 구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IS를 가지고 어떻게 돼 있어요? 전격 차단 용량은 루트 3의 곱하기 전격 전압에 곱하기 고장전류 IS에 곱하기 비대칭 계수 이렇게 했죠. 그러면 전격 차단 용량이 나오면 여기에서 전격 차단 용량이 나오지만 차단기하고는 다르니까 여기서 돼 있어요. 실무에 사용되는 차단기 전격을 선정하는데 상위급으로 이거보다 높은 급으로 차단기를 결정하게 되면 일단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스켈톤을 구성해가지고 퍼센트 임피던스 맵을 구성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어 전류원은 무한모선으로 보죠. 이 무한모선으로 본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한전이고 예를 들어서 변압기가 이렇게 있어서 2차 부하들이 있고 이 2차 부하에 여기 모터가 있고요. 여기 이 제네라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 임피던스 맵을 그릴 때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만약에 여기 차단기를 구한다 그러면 여기 차단기의 단락전류 고장 계산할 때는 제네다 이 모터를 무한모선으로 다 연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거 다 전원주로 다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등가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등가를 그리면 이쪽에 임피던스하고 이쪽에 임피던스를 이거 직병렬로 해가지고 이 부분에다가 이 전원 무한 모선이 전부 다 기호 전류원을 공급한다라고 봐가지고 등가를 그려야 된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부하로 보지 말고 이거를 전원축으로 봐라. 예, 전원축으로 봤을 때 이 전부 다의 용량을 이 기준 MVL의 용량을 일치시켜 놓은 다음에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를 일치시키고 임피던스 맵을 그려줘야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고 해요? 이렇게 막 이런 식이면은요 여기 한전에서 오는 임피던스 맵이 있고요. 여기 제네다에서 오는 임피던스 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타에서 오는 임피던스 맵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직병렬로 합쳐서 여기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한전, 제네다, 모타, 무한 모선으로 봐가지고 이 고장점 A면 A, 이 고장점 A에서 고장전류를 검출하도록 이렇게 계산이 된단 말이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맵에서는 중요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차단기의 정격은 대개 어떻게 정하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실무에 그 경력이 없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계산은 잘 해놓고 결론적으로 가가지고 이 정격을 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애를 먹어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보통 이제 정격 전압을 그다음에 7.2kV인 경우에 이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있어요? 공칭 전압이 6.6kV가 되죠. 공칭 전압이 이런 경우에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12.5카, 20카, 31.5카, 40카 이렇게 네 종류를 되게 쓰거든요. 이거는 보통 160 MVA 차단기를 쓰고요. 이것은 250 MVA, 이것은 390 MVA, 이것은 500 MVA를 씁니다. 그리고 정격 전압이 25.8kVA. 그러니까 우리가 공칭 전압이 22,900kVA. 사용되는 차단기를 보게 되면 이게 12.5카, 똑같이 20카, 25카, 40카 이렇게 네 종류인데 이것이 우리 이 시중에 가장 많이 쓰는 520 MVA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830 MVA, 1000 MVA. 이것이 1700 MVA. 그래서 보통 22900 선로에서는 거의 다가 이 520 MVA를 우리가 사용되는 부분을 볼 수 있어요. 520 MVA 이하는 없습니다. 520 MVA 이하는 없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200 MVA, 250 MVA 뭐 이게 있는데 한국에서는 520 MVA 이하의 22,000에서 차단기를 설정할 수가 없어요. 거의. 왜 그러냐면 기준 MVA를 한전의 기준 MVA를 100 MVA로 놨기 때문에 100 MVA 놔놓고 520 MVA는 뭐예요? 즉 한전의 기준 MVA가 100 MVA면 2차 수용가에서 차단기를 520 MVA로 이하로 선정할 수 없는, 선정이 불가능한 거는, 이 선정이 이하로다 불가능한 거는 왜 그러냐? 정상적으로 100MVA에 단락전류를 공급하는데 5배에 5배. 예? 이 과수 상태가 5배가 넘어가는 부분까지를 이게 막아라는 거기 때문에 100MVA인데 이게 400MVA, 200MVA 2배, 과수 상태 2배로 다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국의 시중에서 520MVA로 일단 차단기를 만들어놔 봐야 그 차단기가 선정이 돼가지고 사용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도 앞으로 좀 시정이 좀 돼야 될 부분이죠. 왜냐하면 한전의 MVA가 100MVA는 이게 큰 거거든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단기 용량이 너무 커지는 거죠. 2차에.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오음법과 퍼센트 임피던스 법을
비교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어요. 설명해 보겠어요. 이 회로를 가지고, 똑같은 회로를 가지고, 만약에 설명을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보시면 이 오음법하고요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여기서 이제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기준 MVA를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뭐 1000kV라고 하자. 뭐 기준 전압을 E2가 아니고 E1이 아니고 E2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조건 하에서 하면 첫째는 E1의 기준으로 G1을 구하면요. 이거 G1은 E1의 자승의 MVA 10의 마이너스 6승 해가지고 A분의 E1의 자승의 10의 마이너스 6승 오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E2 기준으로 환산하면 G1은 A분의 E1의 자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에 곱하기 이 전압에 환산되는 부분을 반드시 이걸 해줘야 돼요. 2의 자승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R, X, B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G1과 X1 값을 같이 보고요. 네 번째, 고장점 C에서의 단락전류는 IS는 정상전류 E2에다가 루트 3에 이때 걸리는 G, 전체 G죠. 전체 G에 곱하기 이 비대칭에서 K값. 그래서 K는 R을 전부 다 더하고 X를 다 더한 값입니다. 다. B가 되겠죠. 여기서 테이블로 구하죠. 테이블로 구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오음법은 퍼센트 임피던스로 준 경우에 이걸 임피던스로 바꿔야 되니까 임피던스는 E2의 자승의 G에다가 KVA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그거에 비해서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부분을 볼까요? 이건 어디에 있어요? 지금 퍼센트 임피던스는 IS는 정상전류니까 KVA 곱하기 1000 곱하기 100에다가 루트 3의 2의 퍼센트 임피던스 G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퍼센트 임피던스 G는 퍼센트 저항 플러스 리액탄스의 자식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있어요? 이거 바로 가지고 기준 MVA를 정하면 된단 말이에요. 모든 스페로의 기준 MVA를 정해.
MVA로 환산을 시켜. 환산을 시키는 거 어떻게 되어 있어요? G1는 기준 만약에 여기 KVL 돼 있죠? 이거 뭐 KVL도 합시다. KVL로 기준 KVA 이걸 KVA로 하면 1차 단락 용량에 거기 10 이게 되죠. 그러면 보통 전원측의 퍼센트 임피던스는 대개 퍼센트 리액탄스하고 같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랑 똑같이. 근데 여기는 임피던스가 붙은 게 아니죠. 여기서는 그냥 임피던스고 여기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붙은 거고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뭐가 있어요? 퍼센트 임피던스에서는 요거를 퍼센트 임피던스를 고쳐야 되니까 퍼센트 임피던스는 기준 KVA의 2의 자승의 G에다가 곱하기 10의 5승 이게 역수 있는 부분만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C점에서 구하는 건 바로 나오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기준은 E2로다가 환산해야 되죠. 이것들을 또 다 더해가지고 이제 K값 구해서 G를 구해야지 이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비교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걸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오음법을 대개 사용 안 하고 임피던스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오음법은 지금 IS는 2에 전압을 할 때 루트 3의 이 선로의 임피던스 G에다가 비례칭해서 K값을 구하고요. 이거를 만약에 KVA로 하는 경우에는 이게 KVA 곱하기 1000 루트 3의 전압 2에 비례칭해서 K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치환을 하게 되면 지금 임피던스를 치환해야 되니까 임피던스를 끄집어내려고 그럴 때는 퍼센트 임피던스 준 경우에 2의 자승에 퍼센트 임피던스 G에다가 KVA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다.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 기준 전압으로 저항 환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환산해주는 거 어떻게 있어요? 만약 기준 전압 저항이 R 아니다 그러면은 1차 전압이 3300V라고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돼? 220에다가 자승을 해줘야 이 환산된 저항치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걸 다 해가지고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돼요? 전체에서 R을 다 더하겠지. 전체 다 더하면 전체 R은 뭐에 있어요? R1, 뭐 R2 이렇게 해가지고 RN이 될 거고요. 또 X 리액탄스를 다 더하면은 X1, X2, XN이 될 거고 그러면 전체 임피던스 G는 R 자승 플러스 X 자승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이 수치를 가지고 일로 갖고 가서 이 고장전류를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퍼센트 임피던스를 어떻게 하냐? IS는 2에 곱하기 100 루트 3에 퍼센트 임피던스 G. 퍼센트니까 100으로 곱해준 거죠. K.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IS는 KVA로 한 경우에 곱하기 10의 5승이 되는 거죠. 5승. 루트 3에 2에다가 G가 되겠죠. 퍼센트 임피던스 G가 된다고요. 그럼 여기에 어떻게 돼? 2에 G가 되겠죠, 여기에. 그렇게 되고, 곱하기 K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있어요? 퍼센트 임피던스 G로 끄집어내는 건 임피던스가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KVA 곱하기 G에 2의 자승에, 이건 10의 5승이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는 이게 필요가 없어. 이게 필요 없고 그냥 바로 가라. 그래서 기준 MVA로 정하면 돼. 기준 MVA로 통일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있어요? 기준 MVA 통하면은 이건 퍼센트 임피던스 G1 플러스 땅땅땅땅 퍼센트 임피던스 GN까지 다 더해. 그러면 어떻게 있어요?
GN까지 더하면 이것이 전체 퍼센트 임피던스가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일로 들어오면 그냥 바로 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자, 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호환이 되고요. 이건 이렇게 비교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음법에서는 이 환산하는 과정 하나가 생략이 된 거예요. 여기 없어요. 기준 MVA로 통일하는 건 굉장히 쉽죠. 기준 MVA는 어떻게 써요? 모든 건 기준 MVA. 있고, 여기 해당, 여기는 뭐 KB로 얘기해도 됩니다. MVA. 곱하기 지금 해당 퍼센트 임피던스 하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이쪽 퍼센트 임피던스 쪽이 계산하기가 아주 심플하거든요. 간단해. 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 내용들을 파악을 해보면 퍼센트 임피던스법보다 계산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고 명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계산한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한 내용과 계산한 내용을 가지고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처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봅시다. 지금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이 IEEE를 안 했으니까 이 내용은 정확하게 아직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억제 대책이 아직 강의가 안 됐습니다. 이 억제 대책, 계통 분리하는 문제, 변압기 퍼센트 임피던스 컨트롤, 한류 리액터, 케이스케이드 설치하는 거, 계통 연결이 되는 거. 그래서 지금 계산 방법 및 풀어는 이거는 어떻게, 오케이, 완료됐어요. 이거 끝났고. 그 다음에 차단기 산정하는데 차단기를 여기에 OCB, ACB, VCB, 그러면 제가 파생의 법칙 SSF, SF6 뭐 이렇게 쭉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콘덴사에서 나타나는 차단기 현상. 이거는 여기서 지금 얘기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나중에 콘덴사에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명이 안 됐고 나머지 얘기 됐고요. 그리고 단락전류의 종류 계산, 이거 계산 다 됐습니다. 이거 얘기 설명이 다 됐어요. 그리고 기어전류 원도 이건 IEEE에서 얘기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서부터 이 IEEE 강의 가지고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퍼센트 임피던스 정의에 대한 거는 기준 MVA하고 이 부분은 다 설명이 여기서 지금 다 완료가 됐어요. 이 부분 완료됐죠. 그리고 대칭자표법에서 출발하는 이유와 이 태블릿 정리를 이용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제가 그 등가위로 그린 거지 즉 태블릿 그 등가위로 그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설명이 다 된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설명이 다 됐고 여기 설명이 다 됐고 여기 설명이 다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안 된 것은 전제 조건을 구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어전류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미국에서 그 단락전류를 간략하게 계산하는 방법. 요것이 안 돼 있죠. 요것이 이제 추가하다가 강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하고는 별개 문제로 억제 대책이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지금 앞에 프로에 대한 부분에 몇 가지를 빼고 강의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테이프에서는 IEEE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강의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